예, 안녕하세요. 소방시설관리사 1차를 가르치는 이원종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소방관계법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소방관계법규에 대해서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관계법규죠. 자, 우리나라 법 중에서도 소방과 관련된 법은 총 6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네 가지 법을 우리는 소방사분법이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 법에다가 특별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안전관리 법률, 또 다른 한 가지는 초고층 건축물. 요즘 건축물이 높은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초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법이 특별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적어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게 소방 기본법입니다. 자, 소방 기본법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 아주 훌륭하신 우리 파이어맨들이 있죠. 소방관님들. 소방관님들이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소방관님들이 하는 행동, 뭐 절차라고 했죠. 일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강제 조항은 또 뭐가 있느냐?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강제 조항이 있고요. 또 뭐가 있죠? 뭐 소방 대장이나 소방서의 가장 높으신 분을 소방대장이라고 하고요. 또 각 도별로 소방본부가 있죠. 본부장. 이분들이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잘 따라야 되고요. 그런 명령에는 무엇이 있고 또 특별조사라는 게 있어요. 특별조사는 화재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장소, 그거를 화재 경계 지구라고 하죠. 화재 경계 지구는 특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특별조사를 할 때 이 소방본부장이나 대장님들이 어떤 규정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게 소방기본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소방기본법에 우리가 특수가연물이 나옵니다. 자, 특수가연물의 지정 수량도 있고요. 특수가연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또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할 때 어떻게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죠. 이 특수가연물에 대한 내용 별표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로 이 소방기본법을 딱 치게 되면요. 그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별표는 법의 가장 끝부분에
한글 파일과 뭐 PDF 파일로 첨부가 돼 있어요. 예. 그 법을 별표라고 하는데 이 별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이 별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써라!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라! 이런 게 기출된 문제로 나왔고요. 예. 특히 요번에 특수가연물에서 안 나온 게 가연성 액체와 고체가 특수가연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가연성 액체와 고체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예. 그게 이 별표에 나와 있죠. 예. 이런 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방, 용수, 설비예요, 시설이에요? 용수, 시설이죠. 예. 소방, 용수, 시설은 시도지사가 예. 설치해라 명령을 내리고요. 또는 유지관리, 이 소방, 용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도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에는 뭐가 있죠? 소화전, 그 다음에 급수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조가 있죠. 네. 요 세 개의 설치 기준, 수평거리는 얼마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기준들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요 용수시설, 요게 아주 문제 많이 나오죠.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소방 용수시설도 있고 나는 화재 안전 기준을 보는데 소화 용수 설비라고 똑같은 개념의 설비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소방 용수 시설은 뭐고 소화 용수 설비는 뭐냐? 소방 용수 시설은 뭐냐? 시도지사죠. 예, 명령에 따라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도 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인 소방시설물이다 라는 거고요. 소화 용수 설비는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있고요. 또 저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 수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이 소화 용수 설비는 사적인 거다. 그래서 그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축물을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뭐죠? 관계인. 관계인이 관리를 하는데 이 관계인이 화재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설치하는 게 소화 용수 설비다. 그러면 요거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소방시설에 만약에 옥내 소화전이다. 그러면 최소 방사 시간이 얼마입니까? 20분이죠. 이 20분으로 한 거는 소방대원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평균 시간이 20분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소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장하는 건 그거는 소화 수조죠. 그 소화 수조를 20분 동안
소화수를 방사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는 게 소화수조고요. 그러면 20분 이후에는 이 소화수조에 담겨 있는 물을 다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어디서 가져와야겠죠. 예. 그래서 그 가져오는 물, 어디서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가져올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는 곳, 물을 저장하는 곳이 두 개다. 예. 그런데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거는 공적으로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사적으로서 별표 5에 따라서 별표 5에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특히 근데 소방법에는 소방 용수 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요 세 가지 설치 기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요런 게 이제 소방 기본법에서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두 번째가 우리 화재 예방 및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시설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시설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법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시설법에 특히 중요한 내용은 무창층이라는 정의가 맨 처음에 나와요. 이 무창층이라는 거는 뭐고 지하층은 뭐고 요런 거. 이 지하층은 그런데 건축법에 나온다. 무창층은요 뭐죠? 전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30분의 1 이하의 면적으로 개구부가 뭐죠? 창문이나 문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층을 창이 별로 없다라는 뜻의 무창층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창층은요 우리 화재 안전관리론에서 배울 수 있는 환기지배형 환기지배형 화재의 특성을 띠기 때문에 발연량이 많고요. 발연량이 많고요. 또 백드래프트라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무창층에 대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창층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더 엄격한 법 하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많고요. 꼭 계단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별표에 총 9가지인가 10가지 별표가 있어요. 시설법에는 그 10가지 별표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뭐 소방용품, 수용인원 산정, 그 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마다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어떤 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게 별표 5번입니다. 즉 옥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옥내 소화전은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연면적과 규모에 따라 또 수용 인원에 따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가 틀리죠. 그래서 이 별표 5번은 각 소방시설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보다는 숙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옥내 소화전만 그냥 무작정 막 암기만 이거만 그냥 한 달 동안 이거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이것도 특히 스프링클러는 계산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현설비, 그 다음에 작년 20회 때 나왔던 시각경보기 다 나왔죠. 거의 다. 그리고 뭐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종류,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뭐 비상방송설비나 비상조명 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아직 안 나왔어요. 별표 5번은 다 알고 계셔야 된다. 근데 너무 긴 거 있잖아요. 너무 긴 거는 되도록이면 대략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 암기를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차에서는 굳이 다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설비, 스프링클러 재현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정도만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거, 비상 경보 설비, 뭐 이런 거,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구, 소화기 설치 대상 이런 거 있죠. 공동주택 및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죠? 별표 2번에 나와 있는 건데 용도.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다. 요런 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별표 2번에 나오죠? 별표 2번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별표 다 암기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관리사, 관리업에 관한 거, 소방시설의 점검 관리업하는 게 관리업이죠. 점검하는 회사가. 이 관리업에 관련된 이 법 규칙이 두 번째 시설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업법에 나와 있지 않고 시설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점검 주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검 인력 단위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요런 게 나와 있어요. 점검하는 거.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가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점검에 관한 법이 다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차에서는 좀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2차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봐주셔야 돼요. 관리업에 대한 내용. 그래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업법이죠. 소방공사업법. 자, 소방공사업법은 어떤 위주로 보시면 되겠냐.
자, 우리가 설계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하는 뭐 공사업.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다음에 감리업.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방염업. 예. 이렇게 있는데 이 설계업을 내가 설계업 회사를 하나 차리고 싶다. 그러면 어떤 행정 절차,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고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면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되냐. 예. 그리고 내가 이 업을 좀 변경하고 싶다. 이 변경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각 설계업, 감리업을 이제 내가 차릴 때 인원은 어떻게 인원 있죠. 인원. 뭐 예를 들어서 감리업은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또 중급, 초급이 있죠. 감리원은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우리가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물들이 있어요. 특급 안전관리 대상물. 1급, 2급, 3급이 있죠. 그래서 최소한 요것도 담기를 해 주셔야 된다. 특급에는 어떤 건축물이 있고 1급은 뭐고 2급은 뭐고 3급은 뭐냐. 3급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설치된 건축물을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산을 평가하는 가끔씩 나오는데 자산 평가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1차에서만 나오니까 1차 위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별표 중요하고요. 별표 중요하다. 그래서 공사법 은근히 좀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구석구석에 내면 공사법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를 그 자격이 있죠. 자격 조건 이런 것도 좀 나오는데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구석구석에 내면 상당히 어려운 법이다. 공사법. 그다음에 위험물법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우리가 위험물 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위험물 파트 할 때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중요한 거는 뭐 예방 규정할 때 위험물 시설의 예방 규정 할 때 예방 규정을 해야 되는 제조소 및 뭐 있죠? 취급소 어떤 건축물들이 있느냐 저장소나 그런 거에 대한 내용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뭐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 소방 자동차를 몇 대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탱크 용량 구하는 거. 탱크 용량 구하는 이런 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 하실 때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화 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시설 또 소화 난이도 등급 이것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사분법, 소방 사분법이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 소방법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었는데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그 사건 이후로 소방법이 이 4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맞죠? 거기에 요새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이 있다. 요 법보다 이 특별법이 더 우선시해요. 두 개가 뭐 절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을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특별법이 우선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법률 있죠? 예. 근데 1차에서는 요게 나오지 않는다. 예. 시험 범위에 요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의 특별법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예. 왜냐? 기사 때는요. 요 사분법만 하면 됐었어요. 기사 때. 그런데 관리사 때는 여기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많이 나오겠죠. 예. 자,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안전관리 특별법은 2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죠? 비상구 설치 기준 시행 규칙에 나오는데 이 비상구 설치 기준은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예.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시설 등에는 뭐가 있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거는 소방시설이라고 해요. 근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안전시설 등이라고 합니다. 예. 이 안전시설 등에는 어떤 게 있고, 예. 특히 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종합정밀 점검표가 있어요. 예. 그거 다 쓰라고 나왔습니다. 2차에서. 총 몇 가지냐? 15가지인가 할 겁니다. 이 15가지 점검표 다 쓰라고 나왔어요. 즉 이거 다 쓰면 합격, 못 쓰면 불합격. 예. 하나의 문제로 합격과 탈락이 결정된다. 예. 그런데 우리는 1차에서는 종류만 잘 알아두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피난 안내도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은 중요하다. 그리고 2차에서는 초고층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초고층도 봐주시면 되는데 초고층은 어떤 거 위주로? 종합 방제실을 몇 개 설치해야 되고 설치 기준, 그 다음에 그 종합 방제실에 설치하는 설비의 종류까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초고층. 예. 근데 1차에서는 뭐라고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도 봤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2차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1차에서 많이 나오는 거 벌금, 그 다음에 행정처분, 그 다음에 과태료 있죠. 예. 이것도 중요한 거 꼭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예. 요게 상당히 까다롭죠. 한 평균적으로 5문제는 나오더라고요. 5문제, 3문제, 3문제에서 5문제는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1차에서. 1차에서 법규는 요거 외우는 게 관건이죠. 예, 요거는 좀 자주 보시면 돼요. 자주. 좀 특이한 거 좀 뽑아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벌금 200만 원짜리가 아닌 것은, 또 벌금 300만 원짜리인 것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예. 자, 이제 법규를 다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법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소방기본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예. 법이 있어요. 특별법도 있죠. 법이죠. 법. 예. 소방기본법, 이렇게 법이 있고요. 이 법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죠? 상정을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이제 법이 규정이 되고요. 이 법이 규정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이 법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대통령령이니까 각 행정기관들이 산정을 하는 법을 만드는 시행령이 있어요. 네.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행령을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시행규칙이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기본법이 있고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 있다. 예.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예. 마찬가지로 시설법에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개고요. 다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서 두시고요. 그러면 이 법이나 시행령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 1조 몇 항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가 법을 얘기할 때 1조 1항 뭐 이렇게 나오죠? 1조가 있고요. 그 밑에는 항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숫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호. 1조 1항 1호는 뭐냐? 뭐 이렇게 예. 호. 그 밑에 이 호 밑에도 격가지로 나눠져서 1번의 호는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거를 뭐라고 한다? 목이라고 한다. 목. 예. 그래서 하나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요렇게 조항, 호,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각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맨 마지막에는 별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별표가 시험 문제에 아주 무진장 자주 나온다. 예. 그래서 별표는 꼭꼭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별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별표에 뭐 양식 있죠. 어떤 양식이나 표 이런 거는 안 보셔도 된다. 양식 같은 거.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중요한 별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1차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차 할 때 2차에서도 이 법이 나오니까 1차 할 때 중요한 내용은 제가 뽑아 드릴 거예요. 예. 그때 같이 서브 노트에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처럼 수십 번 써보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1차에서 중요한 거는 벌금, 행정규칙, 과태료 이런 게 2차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 예.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 벌금에 관한 내용은 1차 위주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새롭게 추가된 법률들 있죠. 뭐 소방관 진입창이라든지 특히 방염 설치 대상 이런 것도 바뀌었어요. 예. 방염 설치 대상 뭐 이런 거 새로 추가되고 바뀐 법률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교를 잘 해주시고요.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법제처에 들어가 보시면요. 바뀐 법률이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근에 바뀐 거는 파란색으로 띄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런 거 잘 보시고요. 예. 언제 적용을 하는 건지도 잘 보시고 예. 그런 거는 2차에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OT를 마쳤고요. 예. 법규 중요합니다. 예.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예. 소방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20개 이상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예, OT 시간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